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또 다른 한 축, 공공병원의 사정은 어떨까? 영월과 평창, 정선, 강원 남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 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은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를 포함해 16개 과를 운영하며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간신히 메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소아청소년과도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많이 와요. 정선도 오고, 뭐 태백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애들이 이상하게 꼭 그렇게 8시 이후에 저녁 먹고 나서 막 열이 나요. 이게 병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얘가 열이 나서 병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막 조마조마하고. 근데 의료원이 11시까지 하니까 남편이 없어도 혼자 이제 얘 하교하고 움직여도 되고 되고 갔을 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저는 사실 농촌 유학 온 거거든요. 영월에 사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살다가 큰애가 농촌 유학을 해서 왔는데 근데 영월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원이 11시까지 한다고, 소아과를 11시까지 한다고. 그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병원이 그래도 11시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나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이 병원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는 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무너졌던 분만 기능도 다시 세웠습니다. 매년 의사 인건비 주라고 한 분당 2억씩, 그다음 간호사 뭐 6명 인건비인가 해가지고 한 6억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21개월 동안 분만이 한 건도 없어요. 저 깜짝 놀랐죠. 1년에 100건이 출생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단 한 명도 영월 의료원에서 아기를 안 낳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생각보다 이 의료원에 대한 어떤 분만을 받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어떤 이렇게 공공병원은 뭐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거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원장님께서 딱 결단하시고 의료진 교체하고, 그러고는 산부인과 과장님 2분이 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지난해 5월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가 21개월 만에 병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7명, 올해도 이미 9명의 신생아가 이곳 의료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올라가서 누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울고 잘 느껴요? 네. 보시면은 머리가 이쪽입니다. 지금 눌러놓은 데 있죠? 네. 여기 머리고 쭉 가서 여기가 목이고 심장, 배 아니고요. 태반의 위치도 좋습니다. 심장도 괜찮아 보이고 배안도 깨끗하고, 자, 아주 건강합니다. 사모님 오늘 네. 진짜 잘하는데 네. 아예 잘 크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맞아요. 어떠세요? 무섭긴 한데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요. 다시 영월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산모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한 3년 내로 우리 거의 200건은 여기서 출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럼 이게 세금을 투자할 의미가 있지, 그죠? 6억이든 뭐 몇 억이든 간에. 이 공공병원답다. 세금 줬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보답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수 의료를 지키는 과정에서 착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월 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억 4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484억 원에 이릅니다. 아이고, 좀 어떠셨어요? 주무셨어? 예. 잠을 펴서 좋네. 깨끗해졌잖아. 이것도 나오는 것도 이제. 많이 낫고 있어요. 응, 많이 낫고 있어요. 예. 수술하니까 좋아요? 좋죠. 인천 의료원장을 역임한 공공의료의 산증인 조승현 원장. 그는 은퇴 후에 다시 공공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아파요? 아버님 괜찮아요? 좀 일어나서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다니셔. 예, 예. 응. 일어나셔야 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니. 누워만 계시지 말고 자꾸 다니세요. 예. ICU 가서 환자 보고. 막상 있어 보니까 실제 경험을 해보면 훨씬 심각하죠. 왜냐면 내 스스로가 힘에 부쳐서 못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니까 와, 이건 정말 지금 위기라는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일단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거나 어떤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료의 첫 번째 임무 아니겠어요? 지금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응급진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과목의 의사들이 다 총집결해서 봐야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럴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무리 그 환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그 다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종 진료 과목이 부족하게 되면 응급실은 사실은 간판만 응급실이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한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지역 의료 격차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방치해온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1980년부터는 이제 막 민간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놔둬버린 거죠. 민간 병원 그냥 세우도록 놔뒀고 일단은 뭐 큰 병원이 많이 생기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당연히 인구 몰리듯이 몰려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은 인구 대비 병상이 어떠한가, 지역은 인구 대비 병상이 어떠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다 취합을 하면. 그러면 그걸 조망을 했으면 수도권은 그러면 OECD 평균 의사 수가 상회하는데 지방은 밑돌고 있어요. 그럼 문제의식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도외시한 거죠. 그러는 사이 지역의 의사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진도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 신운호 부원장이 이곳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그때 당시 세월호 때 있었던 닥터, 그러니까 의료진은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진도를 다시 내려오게 된 것도 있고, 그 계기는 또 이 병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그런 배경들이 좀 맞물려서. 대형 병원으로 갈 수도 있었고 도시에서 개업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 진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만 해도 외래 환자들의 입원 환자의 응급실에 저는 이제 건강검진까지 다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뭐
제도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무너졌어야 되는 걸 어찌됐든 저나 특히 원장님이 사람의 그냥 희생과 노력으로 좀 떠받들이고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우기엔 지역 의료의 빈틈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원장님 입장에서는 포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놓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긴 하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결국 지역 병원은 의사 개인의 책임과 사명감에만 의존해 꾸려가야 하는 걸까요?